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7일 오후 7시입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말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의 놀라운 진격에 러시아 군이 일패도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전선에서도 지금까지 러시아를 도와주었던 중국과 인도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요 며칠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인도,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시진핑과 모디 인도 수상이 다 같이 푸틴에게 적극적인 지원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수상은 푸틴에게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 1등, 2등 되는 나라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러시아의 기름을 사주고 여러 가지 비군사적 지원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푸틴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 의사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원, 구의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하는 공개 청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감옥행을 각오하고 하는데 다만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법적으로 뭐 제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페테르부르크 40여 명의 시의원, 구의원들은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그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또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전황 보도에서 가장 정확한 월남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정확한 것으로 세계적 정평이 나오고 있는 영국의 주간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전황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 국면이 왔다. 러시아가 이기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찬스가 왔으니까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서방세계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줘 가지고 여기서 끝장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년간에 미국이 또 한 6억 달러의 무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낸 무기를 금액으로 치면 아마 건 100억 달러에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다 신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러시아 군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제 무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신무기가 들어오고 또 그걸 받아서 훈련을 잘 하고 하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 러시아 군을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다는 전망을 하면서 그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가 왕성하다는 겁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군대와 침략군의 사기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수복된 이지움이라는 데를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가보았더니 이거는 러시아 군이 그냥 탱크, 중대포 이런 걸 그냥 버리고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패전한 게 아니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난 우크라이나 군 장교는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무기를 제일 많이 제공하는 나라가 러시아 군이라고 했답니다. 사기가 큰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력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인력 면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천만, 그리고 러시아는 그 3배입니다. 1억 한 2천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우크라이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녀노소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왕성한 애국심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군의 5분의 1이 여군이랍니다. 이건 이스라엘 군을 아마 능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지금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징집을 더 하고 하면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약 2만 5천 명의 러시아 군이 전사하고 부상자까지 합치면은 약 8만 명이 병력 손실인데 이걸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입니다. 좋은 작전은 정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번에 북동 지방에서 정광석화와 같은 기습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데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정보가 뒷받침되는 기습 전략이었으므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푸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쓸 수 있는 지금 무기는 다가오는 겨울에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대주지 않겠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공간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게 별로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 제재가 이제 서서히 러시아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던 인도, 중국도 더 이상 돕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광석화와 같은 기습작전으로 수복한 면적이 한 6천에서 8천 평방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수복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부에서도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는 흑해와 면해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흑해를 완전 봉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내륙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데사 등등 흑해로 면하는 그 항구가 아직도 우크라이나 차지가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은 빼앗겼던 지역을 되찾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상당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은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펴는 걸 보고 이곳이 주전장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병력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군이 허점을 보인 북동부를 쳐가지고 거기서 철도망의 요충지를 점거한 것이 이번 기습작전의 성공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푸틴의 정치적 운명에 달려 있는 거죠. 푸틴은 지금까지 보면은 라이벌이 등장하면 암살 작전을 썼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은 이걸 독살을 하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이분이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시 감옥형을 각오하고 러시아로 가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보리스 넴초보라는 사람은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작가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다가 내셔널리즘에 불을 붙여가지고 나치가 장악한 우크라이나를 수복해가지고 러시아와 합치겠다 하는 이 내셔널리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지금 러시아에도 여론이 갈려 있습니다. 푸틴을 편들던 사람과 그리고 푸틴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갈려 있는데 압도적으로 푸틴 편을 든 사람이 현재까지는 많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전장에서 결정됩니다. 전장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아주 치욕스럽게 퇴각을 하면은 러시아 국내에서 들고 일어나는 여론이 아마 이제 뒷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 국민들의 희망을 산산이 조각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 4천만 되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한 1,000만 명이 죽은 우크라이나를 기어코 삼키겠다고 작전을 펴다가 딱 걸렸습니다. 삼키던 생선 가시가 목에 딱 걸려 있는 게 푸틴입니다. 푸틴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도 중국도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대담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우리가 도와서 이겼다는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공공연하게 푸틴에게 로켓포와 포탄을 팔겠다고 나섰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가 두렵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 2월 23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완전히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재명이가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으로서 스툴은 아마추어 정치를 하다가 푸틴의 공격을 불러들였다는 망언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덕을 보았습니까? 거기에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